당 창건 요든돌설 뜻깊게 맞이하려는 전위민적인 투쟁 기세가 더욱 승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인민은 조선노동당을 필승불패의 향도력과 전투력을 지닌 주체혁명의 강위력한 정치적 참모부로 강화 발전시켜 오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용도하는 당이 역사의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자기의 사명에 끝까지 충실하자면 언제나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사상 우지적으로 단결하고 행동의 통일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2년 4월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 회에서 온 사회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혁명이업 계승의 역사적 과제가 전면에 나선 데 맞게 당의 지도 사상과 최고 강령이 확정됨으로써 우리 당은 사상과領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계승하고 주체혁명이업을 사소한 변색이나 탈선도 없이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결정적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혁명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며領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투쟁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당대회를 기점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정치적 참모부로서의 우리 당의領도적 기능과 역할이 비상이 높아지게 됐으며 그 전투적 위력은 백방으로 강화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領도적 지위와 기능에 맞게 당대회와 당중앙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를 비롯한 중요 당 회의들을 정기적으로 가동시키는 제도를 복원하도록 하시고 혁명 발전의 요구와 변화되는 환경에 대처한 전당적인 투쟁 방향과 노선, 정책을 제때에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그 집행정령을 주기적으로 총화대책함으로써 당과 국가사업 전반에서 당의領도적 권위와 역할을 비상히 강화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세포와 초급당 강화를 전당 강화의 중요거리로 내세우시고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초급당 비서대회와 세포비서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셨습니다. 2차례의 초급당 비서대회와 3차례의 세포비서대회를 비롯한 중요 당 회의들을 통해서 초급당과 당 세포들의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었으며 우리 당은 5년을 주기로 혁명 발전과 자체 강화를 견인하는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체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행로에서 일대 분수령을 이루는 투쟁과 전진의 대회였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결론에서 구었던 요란한 구호를 내두는 것보다도 우리 당의 숭고한 이민이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 세 가지 개념을 다시 깊이 새기는 것으로서 당 제8차 대회 구호를 대신하자는 것을 제기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의 항구적인 요구가 반영되어 있고 우리 혁명의 생명선과 전진 동력에 관한 사상리론적 관점과 정책적 요구가 함축되어 있는 구호를 다시금 새겨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받아내며 우리 인민 모두는 위대한 사상이 있고 혁명한 용도를 받기에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천리를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오늘 우리 당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색의 결정체인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들어주고 전도양양한 당건설의 새로운 100년 대계를 확신성 있게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 제8차 대회를 비롯해서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교 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22년 10월 17일에는 학교를 몸소 찾아주시어 새시대 5대 당건설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세계적인 정치 학원을 일도시하실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학교 교육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당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핵적인 문제라고 하시면서 당건설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갈 핵심들을 키워내는 사업을 변천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신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꾼들은 창당의理念과 정신을 체질한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라는 역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시어 전당 강화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 로작에서 일꾼들이 창당의理念과 정신을 체질한다는 것은 곧 혁명의 1세들이 지녔던 당과 혁명에 대한 완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본능적 기질로 삶의 본능으로 간직하고 오직 그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당은 혁명의 강위력한 정치적 참모부, 정예화된 강철의 전이 되어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되고 우리 인민은 조선노동당이 펼친 거창한 변혁의 설계도 따라 전면적 국가붕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더 백배해진 자신심과 주체적 힘은 우리가 목적한 바를 반드시 빛나는 성취로 추동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2025년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신심도 높이 더욱 과감하게 투쟁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당 창건 요든들 시대는 뜻깊은 2025년을 더 높은 발전 단계로의 상승 국면을 마련하는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고 당 제9차 대회를 승리자들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떳떳이 맞이할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각급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참된 삶의 자옥을 새겨가고 있는 애국 국민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당을 꿋꿋이 지키는 그 길이 참된 사심 없는 자신의 진정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 국민이 응당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물어보고 말고 바라보고 말고 우리 아버지 모스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산골마을 학생들을 보호자이시오. 평양교통운수대학 청년대 학생들은 지난 4월에 사회주 애국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평양기관차대 대대장 손우만식 동지와 상봉했습니다. 상봉 모임에 앞서 기자와 만난 손우만식 동지는 근 30년 만에 모교에 들어서게 된 심정을 얘기하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할 이야기는 많지만 자신보다도 집단이 세운 위원을 들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근 30년 전에 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대를 잇겠다고 저도 평양기관차에 와서 일하는 과정에 철도운수 부문에서 기관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고 한 생을 기관차와 함께 번외를 상봉 모임에서 손우만식 동지는 10년 동안 평양기관차대에서 대대장으로 사업하면서 수백 명의 종업원들을 집단적 위원회로 이끌어가는 견인기가 될 결심을 안고 그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며 걸어온 나날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는 대대가 이중 3대 혁명 붉은기 단위의 영예를 지니고 지난 10년 동안 천수백만 킬로미터의 무사고 운행 실적을 기록한 성과는 집단적 위원이 안아온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노동계급은 원래 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주기계도처럼 당을 따라 곧바로 청춘시절을 빛나게 살기를 바랍니다. 나라에는 한 사람의 공적보다 집단적 위원이 더 요구된다는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손우만식 동지의 이야기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계속 상승시켜 나가자.
사상기술문화혁명의 거세 찬 불길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일으켜갈 전인민적인 진군기세가 거저되는 속에 함경북도의 청진시에 3대 혁명 전시관이 새로 일떠섰습니다. 3대 혁명 노선을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강령으로 우리 당의 청노선으로 제시하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각 도들의 3대 혁명 전시관을 일도 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도당면에서는 당의 의도대로 전시관을 3대 혁명 수행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학습 장소, 기술 교류 장소, 정보 교류 장소로 꾸리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따라서 공사 작전과 지휘를 박력 있게 전개했습니다. 전시관에는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도 안의 시군들과 각급 단위들에서 이룩한 가치 있는 성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전시장, 학술 토론회장, 전자열람실 등이 훌륭히 꾸려져 있습니다. 함경북도 3대 혁명 전시관 개관식에는 함경북도 당연의 책임비서 김용환 동지, 도안의 일꾼들, 건설자들, 근로자들, 전시관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개관식에서 연설자는 새로 일떠선 전시관은 3대 혁명을 동력으로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가 나온 소중한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사상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 길을 더 높이 지켜들고 우리 당의 시군 강화 노선 관철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매진함으로써 당 제9차 대회를 승리자들의 대회로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관을 돌아봤습니다. 전시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도안의 모든 부문과 단위, 지역을 3대 혁명화하는 데서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관리 운영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할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각지 농업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이 제시한 오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요리 안고 당연한 용농 작업들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에서 도안의 농업부문 일꾼들을 위한 모내기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숙촌군 약전농장에서 진행된 보여주기에서는 모내기 최적기를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해설과 기술 전습이 있었습니다. 용량된 상모를 튼튼히 길러내는 데서 나서는 문제, 모내기 일정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논소래치기와 수평 고르기 등 선행 공정을 앞세우는 것과 함께 모내는 기계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서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할 때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됐습니다. 보여주기는 도안의 농업부문 일꾼들이 당이 제시한 오리 알곡 생산 목표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각성 분발시켜준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도안의 농업부문 일꾼들을 위한 기술 존습회가 진행됐습니다. 문천시 남창농장에서 진행된 기술 존습회에서는 모 품종을 바로 정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시기성을 옳게 선정하며 최단 기간에 모내기를 결속하기 위한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취급됐습니다. 올해 우리가 영양냉산물을 80%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해 30% 도입해서 얻은 성과도 있고 여기서 경험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씨 뿌림 시기부터 모두 규정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 모가 발화가 잘 됐습니다. 모내는 시기를 15일부터 25일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장들에서 모내는 기계를 청동을 해서 령년군에서 포전별 특성과 기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앞구로 작물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앞구로 작물 재배 면적을 2배로 누린 군에서는 모든 농장들에서 밀보리 생육 상태를 판정한 데 기초해서
입돛 비료주기와 김매기를 깐지기 하고 병충해 마기 대책도 철저히 세워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고리가 이삭 폐기에 들어왔는데 이 시기에 용량 관리를 잘 해야 이삭 수비를 들여서 높은 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금 자행식 분무기를 비롯한 기계수단들을 농장마다 배치해가지고 피토신, 진흥기를 비롯한 용량 강화제들을 월요일에 한 번씩 분무해주고 있는데 보다시피 현재 작황이 괜찮습니다. 신의주시 석화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밀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의 일꾼들은 모든 농장원들이 과학농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밀 비배 관리를 질적으로 해나가도록 기술적 지도를 실속 있게 하고 있습니다. 농장원들은 밀 포존들에서 병해충 피해와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함께 품종별 특성과 심은 날짜, 생육 상태 등을 고려해서 용량액에 의한 입돛 비료 주기를 계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평양 지하상점 봄철 상품 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8일에 진행된 개막식에는 관계부문, 평양시와 각도 상업부문, 생산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설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명상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 보장하기 위해서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인민들이 선호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생산 보장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자는데 이번 전시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생산자들 사이의 경쟁률을 높여주고 시제품이나 견본 위주가 아니라 인민생활의 절실히 필요한 소비품 생산을 누릴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100수십 개 단위에서 생산한 1600여 종의 82여만 점의 제품들이 출품됐습니다. 함경북도, 강원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남포시를 비롯한 각도 출하돔에서 농수산물 상업관리소, 시군 식료수매 종합상점들에서 지방의 원료 원천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자기 단위를 대표하는 산나물 가공품과 수산물 가공품, 버섯 가공품, 도자기 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아서 전시회장을 이채롭게 했습니다. 전시회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8일까지 날씨의 특징은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전국 평균 기온을 보면은 2018년과 2021년에도 평년보다 낮았지만 그 차이는 평년과 1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전국 평균 기온이 11.6도로서 평년보다 2도나 낮았는데 이곳은 지난 시기 같은 기간의 전국 평균 기온으로서는 최근 10년 중에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낮은 원인은 우리나라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찬 공기가 계속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1일까지도 기온이 평년 정도로 유지되다가 12일부터는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들은 기상조건에 맞게 표모판 관리를 잘하고 밀보리 포존들에서는 여러 가지 식물 용량제를 분무해 주어서 이삭당 알수와 천알 질량을 누리기 위한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촬영한 화면을 보면은 흐렸지만 구름이 비교적 높아서 백두산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3시경부터는 구름이 오전보다 더 짙게 끼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눈꽃도 날렸습니다. 백두산에서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0.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였습니다. 바람은 북풍 또는 북서풍이 초당 5m 정도까지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서 평년보다 6도, 어제보다는 7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5 내지 20mm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5m 정도까지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과 거기압의 영향으로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백두산에서는 5 내지 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소해안 지역에서 비가 내린 후 정착해이고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동해안 지역에서 15 내지 30mm, 북부쪽 지역에서는 50m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2 내지 20mm입니다. 그리고 황해남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4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곽산 지방으로서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5 내지 15mm의 비가 내리고 오후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정착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륙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정착해야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해주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저력해야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력해야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정착해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강원도 요난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오전까지 북동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세게 불고 오후에는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초당 15m 정도까지 세게 불겠으며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강원도 요난수역을 제외한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으나 황해남도 해상에서 새벽 한때 초당 12m 정도의 센바람도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일이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12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13일에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12일과 13일이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14일과 15일에는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4일에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고 15일에는 소해안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16일이 거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해야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11일이 평년 정도이겠으며 12일부터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